진도를 나가볼까요? 자, 오늘이 마지막 진도예요. 오늘 마지막 진도 하고 그 다음 수요일에는 과제 해온 거 채점하고 뭐 그러면 끝날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수업 없어요. 다음 주 토요일은 수업 없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하면 우리 정규 내용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 아까 이야기한 방학 프로그램 들어가고요. 아까 확인해 봤더니 원래는 21일인가? 그때 방학식 하죠. 그래서 뭐 나오는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연립방정식, 부등식입니다. 어쨌든 메인 포인트는 부등식이 되는 거고요. 모든 부등식의 기본적인 접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 대수 배우면서는 지수로그 나오면서 지수로그 부등식, 그 다음에 삼각함수 부등식, 그리고 미적분 1 가면은 3, 4차 형태의 부등식. 어쨌든 모든 부등식의 기본적인 접근은 뭐냐면요. 그래프 그리고 y-값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이게 모든 부등식의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y-값을 해석해내는 게 귀찮고 너무 정형화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몇 개를 외웠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2x-4가 0보다 작은 걸 찾아요. 그럼 우리 1차잖아요. 1차 부등식이니까 이거 푸는 방법, 해법 알고 있어요. 이거 풀이 방법, 해법은 뭐냐면 뭐랑 똑같냐면 1차 방정식하고 똑같은데 뭐만 조심하면 돼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었죠. 맞죠? 그러면 이거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일까요? 마이너스 2x-4가 0보다 작다. 그럼 우리 이거 방금 해법으로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4하고 x하고 양변을 마이로 나눠서 마이너스인데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서 이야기를 했었죠. 됐죠? 이건 풀이 방법, 해법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모든 부등식의 기본적인 해법은 그래프 그리고 y-값을 찾는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는 y는 꼴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억지로 y는 으로 생각을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럼 요거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석이 떨어졌네요. 야, 이씨, 손톱이 없어서 못 뽑겠다. 이따가 뽑아야겠다. 저리 가. 네. 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 친구는 y절편이 4,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고요. 너무 밑에 있다.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서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군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맞죠?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우린 이 친구를 그려서 뭔 짓을 해야 된다고요? y-값이 0보다 작은 순간을 찾자는 겁니다. 그럼 이 점 y-값 0보다 커요. 이 점 y-값도 0보다 크고요. 이 점 y-값이 0보다 작죠. 0보다 작은 애들을 모두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y는 없었는데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려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건 뭐냐면 그 y-값들을 만드는 x-값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값은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걸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가져오면 이 친구의 y값이 0보다 작겠구나. 이게 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던 거죠, 사실은. 원래 이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때 이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배웁니다. 근데 그 초등학생 애들한테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라는 게 불가능한 설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울 때는 그냥 이걸로 배운 거예요. 왜 같은 것도 없이 왜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거 설명 하나도 없이 외워서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 건 뭐가 되는 거냐면요.
2차 부등식이 될 겁니다. 그럼 원래 2차 부등식의 해법도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y값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귀찮으니까 해법을 찾아내긴 할 거예요. 근데 그 해법도 결국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놨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외우긴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고 있는 것처럼. 됐죠? 그럼 그 해법부터 적어드리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4개 종류가 있죠.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부등식은 요 4가지 종류가 있고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있죠. 어쨌든 0보다 큰 거니까 외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친구들은 양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0보다 작다의 개념이니까 이 친구들은 음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입니다. 1번, 해법의 1번은 뭐가 되냐면요. A와 부등호, 얘네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양음을 비교합니다. A가 양수인지 이 부등호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 이 부등호가 음수인지 비교를 하시고요. 그래서 외울 겁니다. 같으면, 그리고 다르면. 즉, 둘 다 양수냐, 둘 다 음수냐, 혹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냐,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 2번이 들어가거든요. 그 2번이 뭐냐면, 같으면 양끝 값입니다. 그리고 다르면 사이값이에요. 주어가 없죠? 누구의 사이값이고 누구의 양끝값이냐면 두 근의 양끝값 사이값입니다. 자, 여기서 두 근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두 근의 사이값 양끝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가 생기죠. 두 근의 양끝값, 두 근의 사이값인데 두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0번이 중요합니다.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해법 1번은 사실 무엇이다?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두 근이 겹치는 경우 또는 허근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금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법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2차 방정식, 왼쪽에 있는 친구가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할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시를 들어보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해석하셔야 되는 게 0번. 이 친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나요? 즉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죠. 그러면 해법을 써도 된다고요. 1번 해법을 쓸 거고요. A가 양수네요. 요거 양수예요.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음수네요. 그럼 둘의 부호가 다르죠. 둘의 부호가 다르면 뭐라고요? 다르면 사이값이라고요. 누구의 사이값이라고요? 두근의 사이값이라고요. 이거 두근 누구예요?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하면 x-3,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랑 3이죠. 그럼 우리의 최종 답은 마이너스 2랑 3의 사이값이라고요. 근데 여기 등호가 있죠. 마이너스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0번.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나요? 아니죠. 이거 중근이에요. 1중근으로 가집니다. 그러면 이 방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럼 뭘로 돌아가서 풀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프 그려서 y값 해석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자, 그럼 하나 더요. 이번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0보다 크다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0번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는 거 아까 맞았죠? 그럼 얘는 1번 뭐예요? 최고 차의 계수 양수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네요. 둘의 부호가 같으면 무슨 값이라고요? 양끝 값이라고요. 누구의 양끝 값이요? 근의 양끝 값이요. 요건 좀 알아보기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두 근이 뭐랑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랑 3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친구의 양끝 값이니까 이쪽 부분을 가져온다는 이야기고 이쪽 부분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양쪽 끝이요. 아까 전 그림은 뭘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2랑 3이 있는데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이값. 이건 양끝값.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 걸 가져올 거고요. 또는 x는 뭐라고요? 3보다 오른쪽 걸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에도 등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이게 뭐라고요? 해법, 문제풀이 방법이에요. 왜인지는 하나도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근데 외워서 활용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어디서만 쓸 수 있다고요? 서로 다른 두근이 존재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두근이 존재할 때 2차 부등식은 사이값이나 양끝값 같은 어떤 고정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첫 번째 거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할 거니까요. 는 y 해서 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래프 그리는 연습. 인수분해가 된다니까 인수분해 하시고 x축과 만나는 두 점 찾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3.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그리고 y절편 얼마냐면 2, 4,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래프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뭘 원하고 있다고요?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을 찾자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은 여기.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라고요.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이어도 되죠? 얘 가져올 거고요. 0인 얘도 가져올 겁니다. 그럼 사실은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들을 그려보면 이거예요. 됐죠? 근데 우린 그거에 사실 y값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걸 만들어준 x값이 얼마인지 궁금한 겁니다. 그럼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들을 다 가져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다?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사이에 있는 모든 x값들.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2와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했었던 이 친구는 똑같은데 y값이 0보다 크거나 y값이 0보다 큰 걸 원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그래프에.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큰 데는 여기죠. 이런 친구들을 다 그려보면 0인 순간은 빠지고요. 요만큼 가져올 거고 요만큼 가져올 겁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내는 역시 x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y는 없었는데 우리가 그래프적인 해석을 하려고 임의로 붙인 거니까. 그럼 이걸 만들어내는 x값들은 얘인 거죠. 됐죠? 그러면 이거의 오른쪽에 있는 점들, 그 다음에 이거의 왼쪽에 있는 점들, 마치 두 근의 양끝값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왼쪽에 있는 친구들도 되고요. x가 3보다 큰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근데 그걸 그냥 외운 겁니다. 몇 개의 규칙성을 잘 찾아서 말로 배운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없어서 쓸 수 없는 친구들은 이걸로 간다고 그랬죠? 아까 그리고 이걸 보여드렸죠.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그림을 그려드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역시 는 y 해서 우린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두 근은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 없습니다. 이거 꼭지점의 x좌표 얼마입니까? 1이죠. 그 다음에 x에 1 넣으면 y값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1,0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리고 y절편은 1이네요. 뭐 이 문제에서는 쓸모는 없지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됐죠? 근데 우린 이 그래프 그려서 뭘 가져온다고요?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을 가져오자고. 이 점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이 점은요? 이 점은요? 이 점은요? 이 점은요? 이 점은요? 이 점은요? 이 점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우리가 가져오는 건 이만큼 가져올 거고요. 이만큼 가져올 거고요. 얘도 가져올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x의 범위가 궁금한 거라. 그럼 이 점의 x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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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의 x값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거 다 가져올 거고 이거 다 가져올 거고 이 점도 가져올 거라.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뭡니까? 무수히 많다니죠. 무수히 많다면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 말고 조금 더 정확한 표현. 뭐든 싫습니다. 사이값 양끝값의 개념이 아니죠. 사이값 양끝값의 개념이 아닌 경우는 사실 두 근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중근이 있거나 근이 없거나 이런 친구들인 겁니다. 실근이 없는 경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다입니다. 근데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다든지 혹은 특정 범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반대로 특정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늘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수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어요. 결국 뭐라고요? 뭐든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 됐습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죠. 아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고 쉬었다가 절대부등식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이야기들이랑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친구에 집중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는 거였죠. 근데 이건 x제곱 마이너스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도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또는요. x제곱 마이너스 6이 x보다 작은 걸 찾아도 돼요. 또는요. x제곱이 x 플러스 6보다 작은 걸 찾아도 됩니다. 이 친구들은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식의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모두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잘 쓰이지는 않지만 심지어 이거를 넘긴다의 개념이 아니고 양변에 적절한 식이나 수를 더한다, 뺀다의 개념으로 x제곱 양변에 2x를 더할게요. 그럼 플러스 x. 그리고 우변은 2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인데 양변에 2를 더한다고. 2를 뺀다고? 4를 뺀다고 생각해 볼게요. 4를 더한다고. 4를 양변에 더한다고 생각하면 더하기 4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사실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근이나 이 부등식의 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등식의 기본 접근은 뭐라고 그랬죠?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 그럼 이걸 y는 해서 이 그래프랑 y는 0. y는 0이 뭡니까 사실은? x축이죠. x축과 2차의 관계로 해석하든지 2차와 y는 6, 상수함수의 관계로 해석하든지 이렇게 해석하든지 모두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쓰고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쓰냐면 문제에 이런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 개념이 확장되면 만약에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라 라고 나옵니다. 그죠? 또는 똑같은 이야기로 fx 빼기 g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럼 문제에 분명히 y는 fx 그림이나 y는 gx 그림이나 나와 있든지 아니면 y는 fx-gx 그림이 나와 있든지 할 겁니다. y는 0은 x축이니까 무조건 나오겠죠. 그럼 이 버전으로 놓고 봐서 는 y 그 다음에 파란색 어디 있어? 는 y 이렇게로 놓고 보면 y는 fx 그림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1, 여기 4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y는 gx 그림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 똑같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x좌표 그 다음에 여기는 4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fx의 y값 즉 곡선의 y값이 y는 gx, 직선의 y값보다 아래에 있는 걸 찾잖아요. y값이 작다니까 아래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x에 대해 이 친구의 y값이 더 작은 경우 똑같은 x값에 대해 곡선의 y값이 직선의 y값보다 작은 경우 아래에 있는 경우를 찾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도 되고요. 이 순간도 되겠죠. 이 순간도 돼요. 근데 여긴 안 돼요. 똑같은 x값에 대해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될 수 있는 저걸 만족시키는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이 친구들과 이 친구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x값을 찾아내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고요. 문제 등호 있죠? 같아도 되고 같아도 돼요. 그럼 이거의 근은 결국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프가 요동을 쳐서 어느 순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게 있으면 그걸 다 적으면 돼요. 뭐처럼? 이렇게 또는을 써서 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부등식 문제에 대해선 어려워할 게 없죠. 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만 해낼 수 있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그래프를 고정적으로 못 그리는 친구들. 혹은 반대로 그래프 말고 해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 형태를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어주시고요. 좀 이르긴 한데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할 거냐면요. 절대부등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절대부등식은 뭐랑 유사한 개념이냐면요. 항등식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항등식이 뭐였냐면 방정식 중에 늘 성립하는 방정식을 사실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부등식 중에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공수토에서 좀 다르게 다뤄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야기에서 2차 함수의 절대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결국 늘 성립한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면 흔히 사이값이나 양끝값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이값, 양끝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서로 다른 두근이 존재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이야기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라는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누구와 관련해서 그릴 거냐면 x축, 즉 y는 0과 관련해서 그릴 거고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리던 a가 양수일 때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a가 음수라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안 만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이 친구들을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이야기를 한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역시 이 친구들도 이야기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보다 클 때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일 때 생각해 볼게요. 지금 결국 이야기할 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걸 원한다고 해볼게요. 그죠? 그럼 1번, 2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y는 0보다 위에 있는 순간을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친구죠. 그래서 1번은 모든 실수가 답이 됩니다. 그럼 2번은 이런 그림이었다면 여기 한 점 있죠. 이건 0이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답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라면 이 그래프에서 y값이 0보다 큰 거 찾으면 요렇게가 되죠. 여기 있는 점들이에요. 여기 있는 점들이니까 사실은 뭐가 되냐면 양끝값이 되죠. 근의 양끝값 형태가 됩니다. 됐죠? 4번 같은 경우라면요.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큰 점이 있나요? 없죠. 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요.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큰 점 역시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큰 건 여기에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 사이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등호가 있으면 이야기 조금 달라질 거고요. 작다여도 이야기 좀 달라질 거고요. 작거나 같다여도 이야기 달라질 거예요. 그냥 그 중에 하나인 양수일 때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결론을 가지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1, 2, 3, 4, 5번, 6번 중에 뭔진 모르겠는데 근이 모든 실수다 라는 결론부터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사실 이 6개의 그림 중에 사이값, 양끝값은 절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로 놓고 보면. 그럼 이런 친구들은 될 수가 없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들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이냐 음이냐는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근이 모든 실수인 건 얘밖에 안 되죠. 이 문제에서. 그럼 우리는 이 경우에 최고 차이 계수는 양수인데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등호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근이 모든 실수가 아니고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6개의 그림 중엔 얘랑 얘 4번하고 5번이에요. 그럼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인데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등호가 있다고 있고 없다고 없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는 거고 어쨌든 근이 모든 실수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은 뭐냐면 사이값 양끝값이 아니라고요. 사이값 양끝값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이냐 음이냐는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그런 친구들이 근이 없는 경우나 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도 포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론, 양끝값이나 사이값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조금 넓은 의미로 2차 부등식의 절대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이 절대부등식의 기본적인 해법, 근이 모든 실수 하나다, 없다 이런 게 나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 정확한 이야기는 그래프 해석으로 이야기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메인 내용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하면 이론. 이론은 끝이고요. 연립부등식이 있거든요. 연립부등식 똑같아요. 연립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부등식에 겹치는 범위 찾으면 됩니다. 겹치는 범위가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 없으면 근이 없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끝났습니다. 문제 풀어보자. 정석 기본 문제 15-1번입니다. 왜 이렇게 덥죠? 정석 기본 문제 15-1번이고요. 여기 2차 부등식을 푸세요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식이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집니까? 다시 말해서 인수분해가 됩니까? 되죠? 그러면 사이값 양끝값의 개념을 쓸 거라고요. 자, 최고차의 개수 양수고요. 0보다 작다니까 음수라고 생각하면 둘의 부호가 다르니까 사이값입니다. 사이값이고요. 누구의 사이값이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친구. 얘 0으로 만드는 거 얼마냐면 A랑 3입니다. 그죠? 근데 A랑 3 중에 누가 큰지 작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정석이라서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기본 문제인데.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A랑 3 중에 A가 작다면 그는 X는 A와 3의 사이값이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A랑 3 중에 A가 더 크다면 사이값이니까 X는 3과 A값 사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한 조건을 더 찾을 생각을 해야죠. A가 3보다 크다, A가 3보다 작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같다. 같으면 두근인가요? 서로 다른 두근? 아니죠. 그럼 사이값 양끝값을 쓸 수 없어요. 즉, 세 번째 케이스인 A가 3입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근이 아니니까 사이값 양끝값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A가 3인 순간 사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중근이 되는 겁니다. 중근이 되는 거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있는 3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랍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그린 그림에 Y값이 0보다 작은 순간을 찾자고요. 지금 이 그래프가 A에다 3을 넣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래프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 Y값이 0보다 작은 걸 찾으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이럴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길죠?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우린 수학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을 때만 사이값 양끝값의 개념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래프적인 해석을 동반하는 겁니다. 뭐 물론 조금 이제 껴맞춰서 생각을 하면 3하고 3이야. 3하고 3의 사이에 있는 수는 없으니까 근이 없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보단 그래프 그래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15-2번입니다. 지금까지 수학 문제를 풀면서 느꼈을 수도 있는데 수학 문제 기본적인 접근은 뭐냐면 개수를 알려주고 근을 구하세요. 대수 문제들은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개수들을 싹 알려주고 근을 구하세요. 방금 푼 거죠. 반대로 두 번째 지금 하는 거 근을 알려주고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개수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개수가 A, B 저런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에서 뭘 알려주고 있냐면 근부터 알려주고 있죠. 근을 알려주고 나서 개수들을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이값인가요? 양끝값인가요? 근이. 양끝값이죠.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뭐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두 실근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갑자기 부등식 문제에서 방정식 문제로 변했어요. 맞죠? 그리고 양수고 이거 양수니까 당연히 양끝값이 나온 거고요. 그럼 우리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얼마랑 얼마? 3하고 5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근의 양끝값을 구한 거예요. 그럼 그냥 2차 부등식 문제죠. 개수 나왔는데, 근 나왔는데 개수 구하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두 근의 합 8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 15는 a분의 c가 되겠죠. 그럼 a랑 b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보시면 부등식인데 근이 양끝값인가요? 사이값인가요? 사이값이죠. 역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앞에 내용이랑 조금 다르죠? 여기는 는 0이 아니에요.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넘기면 ax 제곱 bx a제곱 빼기 2가 0보다 큰 거를 찾았는데 사이값이 나왔어요. 아까 전엔 최고차의 계수가 나와 있어서 굳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최고차의 계수가 부호가 뭔지 모르죠? 이거 양수예요. 그럼 이게 뭐여야 사이값이 나오겠어요? 음수가 나와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친구의 는 0을 만드는 두 근이 뭐랑 뭐라고요? 1 마이너스 루트 2랑 1 더하기 루트 2라고요. 그럼 근과 계수에 가면 되겠습니다. 두 근의 합 2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두 근의 곱, 이거 곱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은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식부터 하면 되겠네요. 왜요? 미지수 하나니까요. 미지수 하나고 식 하나니까요. 넘기면 마이너스 a, 넘기면 플러스 a.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그럼 a 값 뭐 나와요?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나 1 나오죠? 두 개 중에 뭐겠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왜요? 초기에 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는 b가 되겠네요. a랑 b 구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밑에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해가 1 또는 5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저거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하시면 A, B, C가 얼마인지는 안 나옵니다. A를 몇 B, B를 몇 A, C를 몇 A 이렇게밖에 정리를 못해요. 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2개 나오는데 미지수는 3개니까요. 그래서 B를 몇 A, C를 몇 A 한다면 이거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양끝값이 나온 걸 보니 A가 양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네요. 미안해요. 음수죠. 음수니까 A가 음수다로 이제 양변을 나누는 이야기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죠? 됐고요. 자, 조금 어려운 형태의 이야기를 해보죠.
실수 x에 대해서 x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n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가우스 x. 그냥 가우스 x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풀어서 해놓은 겁니다. 됐죠?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건 문제가 어려운 듯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우스 x 말고 그냥 바깥에 x가 없죠. 그죠? 그럼 사실 여기 있는 변수는 모두 가우스 x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가우스 x를 우리는 n이라고 놓을 수 있죠. 언제요? x가 n과 n 플러스 1 사이일 때. 그럼 가우스 x라고 쓰지 말고 그냥 n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저 식을 n제곱 마이너스 2n, 3n이군요. 3n 플러스 2가 0이다로 바꿀 거고요. n-2, n-1은 0이니까 n이 될 수 있는 건 2나 1이에요. 그죠? 그리고 n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수입니다. 정수예요, 정수. n이 어떤 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가져와도 되죠. 됐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치환을 해준 거고 어떤 수의 가우스를 씌웠는데 2가 나온다는 건 안에 있는 게 2와 3, 4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수의 가우스를 씌웠는데 1이 나왔다는 건 안에 있는 게 1과 2 사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죠? 자, 똑같은 이야기를 옆에 있는 친구랑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부등식이잖아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이에요. 그럼 이걸 똑같이 n은 정수. 이거 괜히 지었네. x는 n과 n 플러스 1 사이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럼 방정식이 아니고 부등식 이야기를 똑같이 해서 2n 제곱 마이너스 9n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 걸 찾는데 이거 n에 대한 몇 차죠? 그럼 2차 부등식의 해법 형태로 풀어볼게요. 그럼 인수분해 됩니다. 2, 1, 4, 1, 마 붙이면 돼요. 됐죠? 인수 사이값 양끝값 갈 거고요. 최고 차의 계수 양수, 이거 음수 사이값이네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얼마랑 얼마냐면 요거에 의해서 2분의 1, 요거에 의해서 4. 그래서 n의 범위는 2분의 1부터 4까지입니다. 됐죠? 자, 근데 이건 우리가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치환한 거였어요. 그리고 n에 치환을 하면서 조건이 붙었죠. n은 뭐냐면 정수예요. 근데 우리는 n이 이 범위만 만족하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가 됐고 이 이야기를 합치면 이 범위에 들어오는 정수여야 된다고요. 그럼 n이 될 수 있는 값은 얼마예요, 현재? 1, 2, 3이 되는 겁니다. 1이 돼도 되고 2도 돼도 돼가 왜 말이 안 나오냐. 2가 되어도 되고 3이 되어도 된다. 이 뜻입니다. 등호 없으니까 4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우스 x가 1이라는 건 사실 x가 1과 2 사이. 1 들어가고 2는 안 들어가.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2라는 건 x가 2와 3 사이.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3이라는 건 x가 3과 4 사이. 근데 얘가 돼도 되고 또는 얘가 돼도 되고 또는 얘가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 개의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또는이니까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인데 첫 번째 친구는 이거, 두 번째 친구는 이거, 세 번째 친구는 이거. 모든 부분이 끊김없이 연결돼 버렸죠? 그럼 굳이 또는으로 나눠서 적지 말고 한꺼번에 x의 범위는 1과 4 사이 이렇게 적으면 한꺼번에 해결이 되겠죠. 앞에 등호 있는 문제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명확하게 치환을 했었을 땐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지까지 하셔야 됩니다. 됐죠? 조금 특이한 형태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라 이거는 특별히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음 아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도 똑같아요. 그냥 부등식 겹치는 범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왜 없지? 여기 있다. 아닌데? 응? 뭐구나. 너무 넘어갔네요. 15-6 보겠습니다. 자, 15-6번 보시면 포물선과 직선이 있는데 여기 밑에요.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개념적으로 이런 거예요. 직선 y는 x 플러스 1 있고 포물선은 아래로 볼록만 명확하고 나머지는 뭐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아래로 볼록한데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잠시만 이 친구 식을 fx라고 놓고 이 친구 식을 gx라고 놓으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fx가 gx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위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부등식의 관계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요. 성립해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늘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럼 똑같은 식인데 fx 빼기 gx가 0보다 큰 게 늘 성립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fx 몇 차예요? gx는요? 1차죠. 그럼 사실 좌변에 있는 이 친구는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형태의 부등식이죠. 근데 2차 부등식이 늘 성립했으면 좋겠다고요. 2차 부등식의 근이 사이값, 양끝값이 아니고 늘 성립. 다른 말로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판별식을 이용하자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또는 판별식 D가 0이다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는 원래 총 6개 있었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작은 거 이건 4개가 있었고요. 그 4개 중에 지금 최고차의 개수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양수예요. 그렇죠? 최고차의 개수 양수니까 사실 X축에 대해서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두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이 두 친구 중에 fx 빼기 gx 그래프가 이렇게 두 친구 중에 y의 값이 늘 0보다 큰 건 1번만이죠. 그럼 우리는 뭐만 써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만 쓸 겁니다. 판별식 D 0보다 작아요. 이게 큰데 왜 이게 작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 큰 건 y값 큰 걸 말하는 거고 이거 작은 건 x축과 안 만난다의 의미인 겁니다. 이게 크다고 이게 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 났어요. 이 친구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이 친구의 y값도 0보다 크다가 됐습니다. 그럼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fx 빼기 gx는 그냥 직접 할게요. x제곱하고 넘어가면 더하기 m-2x가 될 거고요. 더하기 m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의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요건 m제곱 마이너스 4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m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린 이게 뭐보다? 0보다 작은 걸 원하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 번만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y값이 늘 0보다 큰 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m에 대한 몇 차인가요?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법 다시 한번 쓰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나 확인해야 됩니다. 인수분해 되나요? 되죠.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음수고요. 음수네요. 양끝값이죠. 근 얼마랑 얼마예요? 마이너스 2랑 3분의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분의 2의 양끝값. m은 이거보다 작다 또는 m은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늘 성립하는 부등식이랍니다. 그래서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 같다에 대한 내용 중에 무엇일지 해석하는 겁니다. 됐고요. 마지막 연립부등식에서 절대값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어디냐? 어디 계시나요? 아, 여기 있네요. 기본 문제 15-9번이고요. 요거 그냥 할게요. 요거 그냥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연립부등식의 해가 나왔어요. 즉 밑에 친구랑 위에 친구의 겹치는 범위를 찾았더니 요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절대값이 나왔긴 했는데 요거부터 정리해보죠. 2차 부등식이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있나요? 있죠. 얼마랑 얼마예요? 0하고 4가 됩니다. 자, 최고차의 계수 양수네요. 그리고 0보다 작다니까 음수죠. 그럼 둘의 사이값이죠. 그래서 밑에 친구는 0하고 4의 사이값이 됩니다. 됐고요. 자, 절대값 x-1이 a보다 크다. 물론 절대값 내가 양일 때문에 쪼개서 해도 되는데 이 바깥에 있는 게 명확하게 무엇이냐면 상수예요. 미지수 x에 관련된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수면 예를 들어 절대값이었는데 3보다 크다. 그럼 안에 있는 게 4, 5, 6, 7도 되지만 마4, 마5, 마6, 마7도 되죠. 그럼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친구보다 큰 이 친구의 음수배한 것보단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벗겨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1이 a보다 크다도 되고요. 아니, 위치 바꿔서 봅시다. x-1이 a보다 크다도 되고요. x-1의 음수배한 것보다 a가 작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음수배를 해야죠. 미쳤나봐요. 여기에 음수배를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응?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a하고 x-1 이렇게요.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x-1의 범위가 아니고 x의 범위니까요. x는 a 플러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1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적으면 1 더하기 a랑 1 마이너스 a요. 1 더하기 a랑 1 마이너스 a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이런 해석을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1이 있어요. 근데 알 수 없는 값 a만큼 더 가서 1 더하기 a가 나온 겁니다. 그럼 똑같은 크기만큼 왼쪽으로 가서 1 마이너스 a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값에 큰 거와 작은 걸 원하고 있다가 그럼 사실 이제 a의 값이 얼마나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1을 기준으로 폭이 늘고 줄고 한 친구들의 왼쪽 오른쪽 끝값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냥 1-a구나 1 더하기 a구나가 아니고 1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생겼구나 그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에 적용을 한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예요. 그럼 조금 더 왼쪽에 1이 있겠죠. 그럼 요만큼의 크기를 a라고 하면서 이만큼의 크기를 a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같은 크기만큼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떨어지고 여기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친구는 둘의 겹치는 범위니까 여기가 나올 텐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죠. 3과 b 사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구조가 아니고 더더더더 벌어지다 보면 어느 정도 벌어지면 정확히 간격이 1이 넘어가면 여기에 a가 떨어지면 똑같은 간격에 a가 떨어져서 이렇게랑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쪽이 이제 겹치는 경우죠. 선생님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냥 숫자가 아니고 저 변수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디에 오면 3에 오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3에 떨어져서 요렇게랑 그럼 여긴 여기쯤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겹치는 범위가 3과 4가 된다는 거죠. 그죠? 문제에서 뭐랑 뭐 3과 B 사이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B인 거고요. 1 더하기 A가 3인 거여야 된다. 됐죠? 그래서 상수의 값 구할 수 있고 절대값 이야기는 바깥의 상수면 이런 식 이야기 되고요. fx가 절대값 씌웠는데 a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배와 원래 친구의 사이에 들어온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a가 아니고 x 형태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바깥의 상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상수가 아니라면 그림 그려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케이스 나눠서 이야기해야 돼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오늘 선생님이 부등식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드렸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부등식은 뭘로 접근해서 문제를 푼다고 했냐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거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 볼 거예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면 x제곱 빼기 4x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x제곱 빼기 4x는 0하고 4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됐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x가 0보다 작은 걸 가져오니까 x가 0보다 작은 거 가져오니까 요만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 친구요. 이 친구를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여기가 이제 는영이라서 x축 중심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넘겨서 절대값 x-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걸 찾을 거고 그럼 우린 이 그래프 그릴 건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y는 절대값 x-1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x-1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식전체의 절대값이었죠? 식전체의 절대값이었으니까 x축 위는 그대로 그리고 아래는 대칭 이동해서 올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계략적으로 이거 그리면 y는 x-1이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고 그걸 식전체에 씌웠으니까 위에 있는 건 살리고 밑에 있는 건 대칭 이동해서 올리면 여기 1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요? 1 해서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해요.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 친구가 y값이 0보다 큰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1을 중심으로 어딘가에 1, 1, 땡땡땡 이렇게 마이너스 a 이렇게 있고 V자 모양으로 생기는 친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그래프를 그려서 y값이 0보다 큰 걸 가져온다. 그럼 이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큰 건 이렇게 그리면 모든 실수죠. 그러면 겹치는 범위를 찾았을 때 모든 실수와 얘의 겹치는 범위면 이거 자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더더더 내려서 결국 겹치는 범위가 어디랑 어디라고 그랬냐면 여기 3하고 4를 겹치게 만들려면 얘가 쭉 내려와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이 친구가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 3,0을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고 이 친구 식이 사실 뭐예요? 얘잖아요. 얘. 그럼 여기에 x에 3 넣었을 때 y값이 0이 되게 해주는 a를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냐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하냐의 차이인 것뿐이고 사실 나중에 되면 모든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도 끝. 역시 조금 일찍 끝났는데 투데이 풀어볼까요?